일장 평온 속의 균열. 새 아파트의 거실에는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결혼 한 달 만에 이사한 신혼집. 수지는 벽에 걸 액자를 고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수진이 남편 민우에게 물었다. 응, 집들이 음식 준비해서 오신다고 하시더라. 엄마가 요리 정말 잘하거든. 민우가 대답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 김 여사가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나타났다.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민우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된장찌개까지.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수진이 놀라며 말했다. 우리 민우가 이런 음식들을 제일 좋아해. 어려서부터 엄마가 해준 갈비찜만 먹으면 기운이 났다고 했잖니. 김 여사가 민우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자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이 맛.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갈비찜을 한 점 집어먹었다. 그치?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지? 김 여사가 만족스러워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이 어제 저녁 민우를 위해 정성껏 만든 김치찌개를 민우가 괜찮다며 대충 먹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때와는 확연히 다른 민우의 반응이 신경 쓰였다. 수진아, 넌 요리 배우고 있니? 김 여사가 물었다. 네,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남편 위해 요리 배우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런데 우리 민우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말이지. 어려서부터 엄마 손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김 여사의 말에 수진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갔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김 여사가 돌아갔다. 설거지를 하며 수진은 계속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우리 민우는 이걸 제일 좋아한다. 엄마 손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무의식 중에 자신을 배제시키는 듯한 그 말들이 마음에 걸렸다. 오늘 정말 맛있었다. 엄마 음식은 역시 최고야. 민우가 배를 두드리며 말했다. 수지는 네,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한 기분이 들었다. 새 출발을 위한 집들이었는데 오늘따라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장 작은 갈등의 시작.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다. 수지는 남편을 위해 저녁 준비를 하며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준비를 마치고 예쁘게 차려입기까지 했다. 오늘은 민우가 좋아한다던 불고기를 만들어봤기 때문이다. 7시가 넘어도 민우가 오지 않았다. 평소 6시 30분이면 집에 도착하는데 이상했다. 수진이 전화를 걸어보니 민우가 받았다. 여보, 어디 있어요? 저녁 다 준비됐는데. 아, 미안. 오늘 너무 피곤해서 엄마 집에 들렀어. 여기서 밥 먹고 갈게. 전화가 끊어진 후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가 식어가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배신감이 밀려왔다. 9시가 넘어서야 민우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다녀왔어. 엄마가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닭갈비를 해뒀다고 연락이 왔거든. 오랜만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 수지는 식탁 위에 차가워진 불고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오늘 불고기 만들어뒀었는데요. 정말? 미안. 몰랐어. 내일 먹을게. 민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내일이면 맛이 없어져요. 오늘 먹으려고 장도 보고 일찍 준비했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엄마가 갑자기 해뒀다는데 어쩌겠어. 그냥 넘어가자. 민우가 피곤한 듯 말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민우는 회사에서 직접 시어머니 집으로 향하는 일이 잦아졌다. 오늘은 피곤해서,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뒀다고 해서. 이유는 다양했다. 수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점점 외로움을 느꼈다. 신혼인데도 남편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벌써 시댁 문제로 고민한다는 게 창피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보,
요즘 너무 자주 어머님 댁에서 드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해드리는 것도 드셔보세요. 민우가 귀찮은 듯 대답했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가끔 들러서 안부도 확인하고 밥도 같이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정말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커져만 갔다. 삼장 폭발의 순간 추석이 다가왔다. 첫 명절을 맞아 수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려고 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물어보았다. 어머님,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괜찮아. 엄마가 다 할 테니까 넌 그냥 손만 빌려주면 돼. 우리 민호도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으니까. 수지는 뭔가 이상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듯한 시어머니의 태도가 불편했다. 명절 하루 전, 수지는 시어머니 집에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도우려고 했다. 부엌에서 김 여사가 혼자 전을 부르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앞치마를 매며 다가갔다. 아니야, 괜찮아. 넌 저쪽에서 나물 좀 묻혀주면 돼. 저는 불 조절이 까다로워서 엄마가 해야 해. 수진이 나물을 묻히고 있는데 김 여사가 계속 지시를 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은 참기름을 이만큼만 넣고 설탕은 저만큼만. 어머님,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해서 민호가 맛있다고 했었는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런데 우리 민호는 어려서부터 엄마 손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엄마 방식으로 하자. 수진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다. 하지만 참고 있었다. 그런데 민호가 회사에서 늦게 도착하더니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어보며 역시 엄마 손맛은 최고야. 이 맛이야, 이 맛이라며 감탄했다. 수진이 무친 나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순간 수진이 참고 있던 것이 터졌다.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뭐? 김 여사가 놀란 듯 물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요리하는 방식이 있고 민호도 제가 해주는 음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계속 어머님 방식만 옳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 집의 며느리잖아요. 부엌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김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뭐야 이게? 내가 며느리를 무시했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하는 것도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민호가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야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당신도 그래요. 집에서 제가 해드리는 건 대충 먹으면서 어머님이 해주신 건 그렇게 맛있다고 하고 저는 뭐예요? 그냥 룸메이트예요? 집안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명절 준비는 뒷전이 되고 세 사람은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장 진심의 고백. 그날 밤 수진과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둘 다 지쳐 보였다. 명절 준비는 반쪽짜리로 끝났고 시어머니와는 어색한 분위기로 헤어졌다. 오늘 왜 그랬어?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은 정말 모르겠어요? 수진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짜 모르겠어.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해주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저를 그냥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호가 머리를 감싸 안았다. 아, 정말 모르겠다. 나는 그냥 엄마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민호야, 엄마야. 오늘 일로 많이 상했지? 수진이가 왜 그러는 거니? 민호가 전화를 받으며 방을 나갔지만 수진에게는 들렸다. 민호는 어머니를 달래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수진은 또다시 배신감을 느꼈다. 남편이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민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다. 엄마가 많이 상하셨어. 오늘 밤 잠도 못 이루실 것 같다고 하시네. 그럼 저는 어떻고요? 저는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진이 울분을 터뜨렸다. 그 순간 민호도 참고 있던 것이 폭발했다. 아, 정말 모르겠어. 민호가 소리쳤다.
엄마는 여전히 나만의 소중한 엄마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야.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잃고 싶지 않다고.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나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나만 보고 사셨다고. 그런 엄마를 어떻게 외면해? 그렇다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너는 내 전부야, 내 미래야. 수진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호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저도 어머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이 집의 여주인으로, 당신의 아내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5장 새로운 균형.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제가 가서 이야기할게요. 수진이랑 같이요. 김 여사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민호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김 여사는 어제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다. 수진도 많이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다. 어머님,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죄송해요. 김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밤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어머님, 우리 민호가 결혼하면서 나도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며느리가 생기니까 내 자리를 빼앗길까봐 무서웠나봐. 김 여사가 눈물을 훔쳤다. 민호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자기 가정이 있는 거잖니.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애를 내 품에 가두고 싶어 했어. 수진아, 미안해. 수진도 울면서 대답했다. 저도 어머님 마음을 이해해보겠어요. 어머님께서 민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그 사랑 때문에 민호가 지금의 좋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서로를 이해하면서?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어머님. 저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민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후로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수진의 요리 방법도 인정해 주려고 노력했고, 수진은 시어머니의 경험에서 배우려고 했다. 민호도 두 여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때로는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수진이 만든 김치찌개를 민호가 정말 맛있다고 말할 때 김 여사도 함께 그러네, 정말 맛있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수진이 김 여사의 갈비찜 레시피를 물어볼 때 김 여사는 기꺼이 자신의 비법을 알려주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와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했다. 세 사람은 그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고 있었다.